대선을 앞두고 있는 요즘 지난 파면 시기보다도 더 급박한 상황들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새로운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으신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일하는 청년 책방지기 김슬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청소년 인권 공동체 세움 활동가 김영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천연대 김인수입니다. 제 소개를 항상 안 한다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네요. 누가 보니까. 피드백을 준 거예요? 네, 피드백을 줬어요. 누구세요? 이거였나요? 네, 그래서 누구세요는 아니고 그 방송 듣다 보니까 소개를 안 하시지? 누가 소개를 안 하던데? 이래가지고 저희 다 소개해요라고 했더니 하다가 내 소개를 안 난가? 했구나 라는 생각을 네, 맞네요. 전 아육수 현 부지직 네 활동하고 있고 저희가 다시 이제 코너 재정비를 좀 다시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천연대 활동을 좀 알리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었고, 근데 부천연대 소식과 부천 지역 소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부천연대 소식이 너무 후루룩 지나간다. 맞습니다. 네, 우리 되게 재밌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천연대 소식도 따로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바글바글이라는 이름으로 부천연대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제 부연 설명은 뭐 부천 지역 소식들 그리고 인권 이슈는 인권 이슈에 대한 것 그리고 북적은 책 이야기 하는 걸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쭉 한 달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가장 빠른 부천연대 소식 부천연대에 사람이 바글바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바글바글 시작합니다. 네, 바글바글은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천연대에서 정기적으로 12달 배움터라는 걸 진행을 하고 그리고 쓰다문 걷기라고 해서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것 그리고 이제 시기에 맞는 기획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소모임들도 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그러게. 이걸 거의 뭐 한 10분 만에 거의 끝내려고 하니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네. 네, 일단은 12달 배움터 4월 달에 진행을 했었죠. 4월 21일에 부천 새시대 여성회와 함께 좀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싸우는 여자들이 민주주의를 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신경아 교수가 강연을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영철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월 21일 날에 이제 부천에 있는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신경아 교수님의 싸우는 여자들이 민주주의를 구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고요. 네. 이날 이제 저희가 계속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계속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제 그 많은 시끌시끌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뭐 투쟁들도 있었고 집회도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계층들이 이제 모여서 집회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성들 이제 집회에 모였던 뭐 젊은 여성들부터 시작해서 또 다양한 직업의 여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계엄 사태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여성들 민주주의를 지켜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영철 씨가 제 기억으로는 좀 많이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여성회에서 그 신경아 교수님을 섭외한 거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남성들 중에서도 영철 씨처럼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젊은 남성이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는지 자꾸 뭐를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대남 얘기도 하면서 어떠시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맞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저한테 이대남이란 단어 들으면 기분이 어떠냐고 아, 처음에 물어봤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가 이제 사실 혐오 정치를 하려고 만들어낸 용어잖아요. 네. 이제 그때 강연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 단어를 이제 꺼내서 뭔가 공식화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정식적인 단어로 된 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그분이 이제 만들어낸 단어로서 뭔가 이제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편가르는데 이제 사용하는 단어로 이용이 됐는데 그게 이제 지금 고착화가 되어서 약간 다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그냥 20대 남성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표현들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 단어를 지금의 그 2030 남성들이 이 이대남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저 뭐 맞으니까 맞는 말이니까 해서 별 생각이 안 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듣고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별 생각이 들지 않거나 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성들도 이런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런 정치에 있어서 뭐 여성주의관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계층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다 이대남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어서 이제 일종의 프레이머를 하고 이제 이게 남자들한테도 기분 나쁜 단어가 되기도 하고 여성들한테도 뭔가 무서운 단어가 되기도 하고 뭔가 신뢰하면 안 되는 사람들 약간 조금 경계심이 들게 되는 이미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서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주면서 이제 그 단어를 통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슬비 씨는 요거 들으면서 좀 어떠셨어요? 이번 강의? 여기 이제 소식지에도 좀 적혀 있긴 한데 이제 이번 이제 계엄 때 젊은 여성들이 많이 나왔다,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기사에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이제 교수님은 아니다, 이전 투쟁에도 여성들은 항상 있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촛불 소녀 네.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광우병이라든지 효순 미선이 때.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때도 이제 여성들, 그러니까 학생, 여학생이 촛불을 들고 있는 그 이미지가 되게 널리 퍼져 있었는데 네. 왜 그것들을 계속 없었다고 생각을 해왔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때마다 여성들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마치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지워져 갔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도 혹시 그렇게 되려나? 라는 이제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뭐 노력을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벌써 이제 지워지고 있죠. 지금 뭐 빠르게. 안 나오잖아요. 예. 네, 여성 뭐 이슈나 이런 거 안 나오고 다 지금 법적인 이슈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저도 이제 그때 강연 들으면서 실제로는 그 전에 계속 그 있었는데 역사 속에서 지워져 왔다라는 말이 이제 네. 맞는 것 같고 그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던 게 어쨌든 동학도 그랬었고 그 일제강점기에도 분명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는데 그게 재조명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79년에 그 어디냐 박정희가 죽을 때 그때 부마 항쟁도 있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YH 네. 거기 이제 투쟁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정말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박정희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거 보면서 이게 여성들이 그냥 여성 운동으로서의 어떤 거라기보다는 이제 사회 변혁을 위한 그런 투쟁들을 계속 해왔구나. 네. 라는 생각 그리고 뒤에서 뭔가 할 것 같은 이미지인데 사실 앞장서서 사실 싸워왔다 라고 하는 거고 예전에 뭐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보면 그 투표권 자체가 여성들도 같이 싸웠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냥 그 못 사는 사람들도 같이 이제 싸워가지고 혁명을 이루어내고 보통 선거권을 하게 됐는데 그게 그냥 그 남성들 위주로 남성들만 이제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또 여성 투표권을 가지기 위해선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식으로 자꾸 여성들을 지워나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도 아까 촛불소녀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맞아 이렇게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그때 저는 광장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막 뭐라고 했었다면서요. 초반에. 그렇죠. 우리가 토론할 때 얘기했었나? 그랬을 네, 초반에 그랬다는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거의 뭐 12월 7일 여의도에서 거의 첫 주 집회했을 둘째 주 이쯤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남태령 때 지나고 나서 이제 남태령인가 한강진인가 거기쯤 됐을 때 성소수자들 그만 나와라 이러면서 한강진 쪽. 그만 나오라고 막 이렇게 SNS에 네.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아니 그럼 지들이 나오든가 발언을 하겠다는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실 신상 까이면 네. 너무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성소수자들은 지금 상태에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인간으로서 대접하지 않네, 인간으로서 생각하지 않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서 맞아요. 또 저러네. 음. 탄핵 될 것 같나 보다. 이러면서 근데 결국 3월 말 4월 달까지 쭉 가면서 그리고 당사자 분들과 그리고 그분들과 연대하는 분들이 계속 광장에서도 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광장 민주주의도 여기 싸우는 여자들이 구한다라는 민주주의를 구한다라는 그거에 광장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왜요? 아니 그때 강연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날 제가 또 마침 사진 촬영도 했었어야 돼가지고 이제 뒤로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인수님이 제일 뒤에 앉아 계셨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막 그 얘기하는 거 들어가지고 되게 그래도 잘 들으신 거. 그러니까 기본 관점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이게 이 정도 얘기는 그냥 할 수 있는 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 얘기는 네네. 그냥 그래서 좀 이렇게 다음으로 좀 넘어가 주시면 해서 요거 이제 같이 함께 강연을 들었고 네. 이거는 소식지에 있는 후기는 부천연대 회원님이 써 주셨고 네. 뭐 영철 씨 더 하실 얘기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은데. 저 강연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성평등 강연이나 여성주의 강연을 들었었을 때 네. 근데 그 남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에 남성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은 좀 뭔가 좀 뭐랄까 되게 가볍게 얘기하는 게 많았거든요. 아니면 진짜 지나가면서 얘기 잠깐 한다는 식으로. 예를 들면 그냥 뭐 간단한 얘기, 뭐 남자들도 뭐 피해자다라던가 여성주의에 있어서 뭐 남자들도 같이 함께 가야 하는 존재다. 딱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가볍게 터치하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 강연에서는 좀 그거를 넘어서 아까 말했듯이 왜 이런 단어가 생겨났고 더 시작해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같이 뭔가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이야기해 줬던 게 그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슬비 씨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강의 네? 듣고. 강의 듣고요. 하고 싶은 얘기. 아까 한 얘기 거의 다 했고 사실 아쉬운 점이라면 제가 저 교수님의 책을 샀는데 네. 책을 못 들고 가가지고 사인을 받지 못했다. 근데 그거 사인 받는 게 좋아요? 아니 겸사겸사 언제 또 뵙고 제가 강연하는 분의 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어서 또 미리 책도 있겠다. 받아두면 좋겠는걸? 이라는 이제 그 생각으로 전날 저녁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놓고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 아쉬움만 큽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지역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4월 21일이잖아요. 네. 이게 아마 그 전에
중앙 집중하는 어떤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서울 집중의 어떤 것들이 되게 많았다. 근데 이제 4월 그 3주 정도쯤에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교수님도 되게 좋아하셨던 걸로 추측이 된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고 되게 놀라워하셨어요. 네. 진짜 이렇게 여기 젊은 남성도 있고 여성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놀라워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네. 자, 다음 강연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강연은 이제 내란 청산 시민 직접 개헌이라고 해서요. 네. 일자는 일단 5월 9일이고요. 금요일 날 오후 7시에 이제 4월 달 강연과 마찬가지로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3층에서 하고 온라인 줌도 함께 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석준 작가님인데요. 그 세계 진보정당 운동사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시고 지금 이제 내란 세력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잖아요. 네. 대통령 탄핵은 되었지만 이제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이 지금 계속 주요한 화두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와 함께 또 이번에 대선 기간이 맞물리면서 이제 개헌에 대한 얘기도 막 나왔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개헌까지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직접 바꾸어 나가는 개헌 어떻게 해야 되는지랑 그리고 또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진행되는 강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직접민주주의 확대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네. 이 세계진보정당 운동사라는 책에 보면 어쨌든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어떤 투쟁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오신 분이어서 잘 들어보고 궁금한 건 잘 물어보고 다음번에 후기도 잘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 쓰담 오랜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영철 씨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쓰담 걷기 4월이고요. 지난 4월 13일 일요일 날 쓰담 걷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날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연대랑 이제 재석 프란치스코회 선생님들과 함께 네, 요즘 말로 콜라보해서 네, 쓰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장소는 부천역에서 수사역까지 이르는 전철길들을 쭉 걸으면서 이제 뭐 담배꽁초라던가 뭐 음료수 캔, 뭐 그 플라스틱 컵 등등 쓰레기들을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계속 주워가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서 쓰레기가 줍는데도 힘들었다고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걸어가는 길에 또 근데 벚꽃들이 피어 있었어서 네. 그 또 벚꽃을 보면서 쓰담하는 쏠쏠한 재미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기 소식지에 이제 보면 사진이 있는데 거기 쓰레기 이곳에 버리면 안 돼요, 안 돼라고 그 철길 방음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에만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서 줍고 계시네요. 네, 저게 정말 저기다 버린 건지 아니면 날라온 바람에 이동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사진 그 막 그런 세계에서 하는 그런 사진, 이제 메시지 있는 사진 같은 거 선정하는 거 그런 느낌 나는 퓰리처 뭐 이런 느낌. 예. 그러네. 퓰리처 느낌 나는 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는데 옆에 쓰레기가 봉투가 뭐, 있고 그쵸, 줍고 있는 있죠. 사람이 있네요. 네. 오, 정말 의미 있는 사진 잘 찍으셨네. 네, 뭔가 이렇게 관통하는 듯한 무언가가 맞아. 있는 어. 느낌의. 사실 저도 이제 쓰담을 하면서 담배를 끊었거든요.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그거를 이제 평소에 담배를 피다가 꽁초를 얻다 버려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주머니에 넣거나 담배값에 넣는데 그럼 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아예 안 필 거야 이러고 그냥 안 피는. 그래서 액상 담배로 갈아탔는데 꽁초를 안 버려도 되는. 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휴대용 재떨이에 대한 그게 아직 잘 안 퍼져 있어서 인식이라던가 보급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상용화되도록 뭔가 노력하면은 더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저는 그래서 비흡연자로서.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날 오전 9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6월 7월쯤 이렇게 그래도 장마 전에는 좀 기획해서 같이 좀
부천연대 다른 회원들 쓰담팀들 말고도 음. 다른 회원들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걸 기획해보자라고는 얘기는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장마가 올 때 그 하수구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배수로? 예, 빗물 내려가는 곳 거기가 막혀가지고 막 아. 멈추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환경 단체들이나 뭐 그런 데서 그런 걸 그 6월, 7월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정도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좀 드렸고, 네. 그러면 슬비 씨는 뭐 쓰담 관련해서 할 얘기 없으시죠? 예. 네, 참여해 보셨나요 혹시? 작년에 참여 꽤 했습니다. 꽤 하셨어요? 네, 그럼요. 어.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평일 저녁에 하고 했었어가지고 아, 제가 좀 더 참여하기 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는 일요일 아침 9시라서 예. 어렵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다. 네, 그래서 5월달 쓰담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월 쓰담은 5월 11일 일요일이고요. 이게 부지직 방송이랑 소식지가 발송될 때쯤이면 이제 그 주겠죠, 거의. 네. 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일요일 날 오전 9시에 부천 북부역에 모여서 네. 저번 달과 같은 부천역부터 소사역까지 음. 가는 길까지를 이제 쓰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쓰담까지는 한 1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시간 이내로 다들 하신다고 합니다. 아, 와.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함께 하셔도 된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제소 프란시스코회라고 네. 거기 소속인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끝나고 이제 성당을 가셔야 된다고 해서 아. 그래서 9시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교 활동 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다. 좋네요. 같이 성당 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이에요. 다음 소식은 이제 시민이 직접 내란 세력을 청산하자라고 하는 일반 선언 운동.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역곡 북부역에서 한 번 진행을 했었고 2번 진행을 했었고 4월달에 그리고 그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기억식이 열리는 안산이죠. 안산에 가서 안산역 앞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2월달, 3월달에 그 헌법 개정,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헌법을 개정하고 시민이 주도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자라고 하는 일반인 선언을 했는데 네. 이제 파면 이후에 요거를 이제 내용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어쨌든 그 파면 직전까지는 파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윤석열의 재구속 그리고 내란 청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개헌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몇 분들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파면이라는 분위기가 막 이렇게 있는 거 말고 끝나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시민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실천들을 5월에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대선 시기에 사실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묻히거든요. 영철 씨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1번 아니면 2번 뭐 이렇게 거의 OX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그럼 우리는 시민들은 어떤 걸 요구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걸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부천연대에서는 시민들을 만나고 뭐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요 선언운동에 참여해주신 분들이랑 그 책 모임을 좀 진행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라고 저희가 지난번 북적북적에서 소개해드렸었던 책인데, 네. 그 책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한 팀, 대면으로 한 팀 이렇게 부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뭐 일산, 화성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만나서 하고 계시고 제가 2번 했는데 2번째 때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막 부천연대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기후 막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투쟁이 있는 날 그 서울에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보자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두 분은? 어쨌든 제가 소개를 하니까 저 혼자 말을 계속해가지고
없으신가요? 어떠셨어요? 참여 두 분 다 어쨌든 캠페인 참여하셨는데. 네, 이게 확실히 탄핵 이후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살짝 낯설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한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역곡역 북부를 갈 때마다 몇 번 안 갔지만 갈 때마다 항상 네.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역곡 북부역 갈 때마다 항상 있어가지고 다 같은 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거주하시는 분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 아주 옆에서 발언하는 목소리와 같은 데시벨로 저기 멀찍이서 막 혹시 할머니셨나요? 아니야. 할아버지? 할아버지까지는 아니셨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다른 분이네. 약간 중장년의 남성분이셨는데 4월 초에 했을 때 저희 뒤에서 중장년 남성분이 저희 딱 피고 딱 시작하고 한 5분쯤 됐을 때 뒤에서 뭐라 했었잖아요. 그분 아닐까? 그분인가? 그분이실 것 그 같아요. 로또 사시던 그분인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북부역에는 여전히 그러게요. 남부역만 넘어가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철길 하나 넘었다고 항상 북부역이 그렇다는 게 참. 그분도 뭐 다른 의미로는 용기가 대단하신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데미지로 따지면 역곡 남부역이 좀 제일 세다. 그리고 횟수로 따지면 송내 북부가 좀 많고 그런 송내 북부 많아요?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횟수가 많다 그랬던 것 같아요. 횟수가 되게 많고 여러 명이 잔잔바리에 탁탁탁탁 계속 치고 네. 가는 분들이. 저도 한 번 해봤는데 저 한 번 했을 때 한 번도 그런 거 못 봐가지고 오히려 칭찬하시는 분 있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좋았나 보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다더라. 네. 네, 역곡 북부역은 꼭 한 명씩은 있더라. 네, 그러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네. 안산에서 했었었는데 4월 16일 날 네네. 안산역 앞에서 했었는데 이게 네. 평일 낮 시간이다 보니까 일단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서 네. 조금 시간을 좀 잘못 잡고 왔나라는 일단 생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그쪽 근처가 좀 그러니까 직장 현장 같은 곳이 많았었다 보니까 저희가 1시부터 2시 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직장인들이 일할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 근처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서 1시간 동안 뭐 피켓팅하면서 스피커 잡고 얘기하면서 해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서 좀 시간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장소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기억식이 열렸던 화랑유원지 주차장에서 네. 그냥 할 걸. 거기서. 네, 근데 약간 용기가 없었달까 또는 그 기억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네. 괜히 가서 이런 캠페인 하는 게 약간 신뢰가 되는 일은 아닐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걸어서 한 5분? 그래가지고 그냥 주차장에서 할 걸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5월 1일 날 저희가 또 노동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 슬비 씨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5월 1일 네, 노동절 집회를 다녀왔고요. 그날 어쨌든 가능하신 분들끼리 소소하게 다녀왔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가면서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비를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우산만으로 가능한가? 라는 생각으로 가긴 했는데 네. 어쨌든 부스 구경을 좀 하려고 일찍 갔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부스 구경할 때가 비가 진짜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부스 구경하는 시작 시간부터.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꿋꿋하게 부스도 다 돌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추웠다. 그쵸. 좀 쌀쌀했죠. 비가 네. 와서. 영철 씨는 뭐 어떠셨어요, 그날? 저도 그날 비가 진짜 많이 와서 이게 딱 역에 나와서부터 막 빗소리랑 막 물 떨어지는 거 보고 이거 현장 가면은 분위기 진짜 안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근데 의외로 현장 분위기가 약간 다들 조금 내려놓은 느낌이어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막 오히려 더 그냥 뭐 비 맞든 말든 상관없이 막 홍보를 하시고 막 오히려 그랬어요. 즐겨. 네. 그래서 약간 즐기는 맞아요. 약간 진짜 그 상황이 약간 미쳐가지고 약간 즐기는 모습이 막 보여가지고 진짜 피할 수가 없으니까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내려놓고 하니까 좀 더 그냥 다들 편하게 더 막 홍보하고 더 소리치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진짜 더 사람 수에 비해서 더 활기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저는 부스를 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스에 있는 굿즈를 다 네. 이제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화섬노조 굿즈가 정말 많았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화면에 감사합니다. 보이시는 저 N자는 NC였죠. 넥슨인가? NC인가? 어쨌든 노조의 한 지회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았고 어떤 부스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그 화섬노조 많이 주셔서요? 예, 구독만 해도 그냥 아, 그니까요. 유튜브를 구독을 하면 그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거의 굿즈 털기 대방출 뭐 이런 느낌으로 창고 대방출. 네 주셔서 그거 기억이 났고 그 뭐였지 퀴즈 노동 관련된 퀴즈 푸는 주얼리 노조. 주얼리 노조 관련돼서 퀴즈 네. 푸는 그 함께 노동이라는 곳에서 한 네. 부스 있었는데 거기도 되게 그 시끄럽고 비오고 정신없는데 주얼리 노조 관련돼서 엄청 설명을 진짜 열심히 해주셔서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성소수자 인권 관련 부스에서 퀴즈 맞추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약간 안내서 같은 책자를 받았었는데 그 책자가 저는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재미도 있었고 도움도 많이 되었고. 행성인 행동하는 네 맞아요. 네,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퀴즈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심지어 퀴즈가 우리 단체의 약자는 무엇일까였었는데 맞아요. 저 단체 이름도 모르고 있었다가 그냥 들어간 거죠. 퀴즈 그죠? 풀고 맞아요. 가세요. 그래서 네, 네. 막 그때 비도 오고 막 그러니까 다들 막 우산도 입고 막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부스 이름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냥 퀴즈 풀고 이거 상품 받아가라 그래서 그냥 맞아요. 받아야지 하면서 이제 가서 했었는데 아무튼 근데 그 책자에 되게 다양한 그런 성소수자들의 용어라던가 직장에서 겪는 뭐 난처한 상황들 이런 사례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그림으로도 쉽게 표현되고 글로도 되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네. 그리고 되게 읽으면서 좀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네. 책 맞아요. 가지고 오셔서 그 6월 달인가요? 6월 네. 14일에 퀴어 퍼레이드가 있는데 그쵸. 그 전에 저희가 아마 녹음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겠군요. 그때 한번 가져오셔서 소개해 주시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그러네요. 생각이 들고요. 노동절 이렇게 사실 축제처럼 가본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여전히 바뀐 건 없다. 그렇습니다. 라면서 이제 계속 투쟁을 해 나갈 예정이다. 네.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런 것들 투쟁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부천연대 소식은 이 정도이고요. 저희 이제 소모임 소식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틀어주세요. 네, 부천연대에 있는 다양한 소모임 소식들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부천 청소년 인권공동체 세움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영철 씨가 이야기해주세요. 네. 부천 청소년 인권 공동체 세움입니다. 네. 4월 27일 날 첫 정기 모임을 시작하였고요. 네. 다들 되게 청소년들이 오랜만에 만난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새로운 소식은 청소년 신입 회원이 네. 2명이 들어왔다. 축하. 네. 아, 정말 간만에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뉴페이스가 왔고요. 네. 이제 고등학생 청소년 2명이 이제 신입 회원으로 와서 네. 세움이 어떤 곳이고 뭐 하는 곳이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단체 간단 소개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서로 또 이제 신입 회원이 왔으니까 기존 회원들 간에 좀 서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기존 회원들끼리도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기소개 프로그램도 하고 뭐 그 공동체 놀이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공동체 놀이를 하고 이제
저희 세움은 항상 이제 모임을 끝나고 무언가를 해먹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해먹는 것들을 무엇으로 할지 이제 어. 새로운 신입 회원을 두 팀으로 하나씩 넣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네. 준비물 같은 거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 준비된 재료들로 직접 요리해서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 스파게티인가요? 네, 원래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샌드위치를 해먹게 하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팀마다의 개성에 맞는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먹어보자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네. 이제 장을 보러 갔는데 그 장 보러 간 현장에서 청소년들끼리 그럼 우리 그냥 각자 책정된 예산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아예 하나로 합쳐서 우리 스파게티 파스타 해 먹자 이렇게 했는데 다들 의견이 좋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 마트에서 즉흥적으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파스타를 두 종류를 만들어서 해 먹었습니다. 아, 좋네요. 정말 콜라도 있고 우유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로제 파스타랑 토마토 파스타 두 개 만들어가지고 뭐 재료 막 듬뿍 사가지고 네. 배 터지게 먹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요거 5자로 뭐 이렇게 소감 듣기 뭐 이런 거 한 거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몇 가지 들었는데 네, 이게 세움 모임이 어쨌든 청소년들한테 되게 여기 참여를 하면 같이 네.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뭘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그 맨날 공부하고 막 뭐 시키는 것만 하고 막 이러다가 자기들이 뭔가를 같이 해먹고 이러는 것들이 스스로가 되게 좋다라고 그 사람 사는 것 같다 뭐 이런 듯한 느낌으로 좀 주도적으로 살게 되는 네, 스스로 고민해보고 스스로 정해보고 네, 스스로 생각해서 설득해보고 맞습니다. 좀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네, 좀 방법을 체득하도록 알려주는 네. 세움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세움 활동가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청소년들한테 뭐 시키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어려워해요. 이렇게 뭘 부탁하고 막 이러는 걸. 맞아요. 뭐 그래가지고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뭔가 의견도 내고 하는 걸로 생각이 좀 들고 네. 5월 달에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5월 달에는 이제 모든 시민들의 공통 관심사인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도 빠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과연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 후보들이 네. 교육이나 청소년 관련 정책들을 내는 게 있다면 그거를 보고 과연 저게 우리한테 필요한 정책인지 또는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고 토론해보는 집담회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세움이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목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좀 알아야 또 목소리도 내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회에서 너무 청소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성들이 자꾸 드러나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 또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거는 이게 청소년들을 무시하는 시선이나 발언들이 성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게 그쵸. 한편으로는 좀 자조적으로 생각하면 좀 씁쓸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실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맺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조금 영향을 주는 활동들을 하는 게 이제 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변에 청소년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써있네요. 소식지에. 네. 네. 그러면 다음은 일하는 청년 책방 네.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하는 청년 책방은 4월에 모임을 2번 진행했고요. 네. 4월 19일 토요일에 이제 시흥 대하동에 있는 더숲 소전 미술관을 가서 네. 아주 짧게 이제 전시 관람을 하고 네. 이제 책을 1시간 반 정도 아하. 같이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네. 19일에는 모임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책 모임은 저번 달에 말씀드렸던 문 밖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요거는 이제 북적북적에서 네,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라 네. 네, 이렇게 모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끝내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될 하고 것 같고. 5월에는 네.
저희가 5월 17일, 5월 30일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7일은 또 이제 나가서 책을 읽을 거고 네. 30일은 가부장제 깨부수기라는 만화책을 가지고 네.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방이 한 달에 2번 모이는데 한 번은 주말에 좋은 곳에 가서 책을 읽는 네. 모임 그 시간을 가지고 한 번은 함께 읽은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네. 그런 시간으로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 5월 17일 날 어디 갈지 되게 기대가 되네요. 고민이네요. 네, 그날 저녁에 오후였나 저녁이었나요? 강남역 10번 출구인가? 거기에서 이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식이 열린다라고 맞다. 하는 부천여대도 참여한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 잠깐 드리고요. 강남에서 만나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강남까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슬기생 그 슬기로운 기행생활은 남한산성으로 기행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진짜 슬기생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남한산성 하면 그냥 경치 좋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여기에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김건영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뭐 남한산성이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독립운동의 거점이었고 제2의 모스크바라는 별명을 붙기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잘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짝수달 그 셋째 주 토요일 세 번째 토요일에 이제 기행을 가시는데요. 소감들도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되게 좋게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좋은 사람들, 좋은 장소 뭐 이런 얘기들이 진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인권밴드는 4월 12일에 열렸던 세월호 참사 11주기 부천 기억문화제에서 부스 운영을 하셨습니다. 요날 비가 와가지고 맞아요. 송내 어울마당 3층에서 진행을 했고요. 거기 부스 진행을 해주셨고 5월 9일에는 어른 김장하 소식지엔 오타가 났네요. 어른 감장하라고 되어 있네요. 어머. 어른 김장하 넷플릭스 다큐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9일 오후 5시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2층에서 상영을 하고요. 닭갈비 5,000원을 가지고 오시면 팝콘을 함께 먹겠다라고 하십니다. 5,000원 하고 네. 팝콘? 팝콘이요. 네, 그렇게 진행을 5월달에 하신다고 하고요. 그 어른 김장하 다큐가 원래 예전에 MBC 네. 쪽에서 다큐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네. 그 다큐랑 그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지금 1, 2부로 나눠져 있는 그 다큐랑 내용이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 거를 볼 거라서 네. 약간 조금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화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는 정기적인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시민단체고요. 여러 가지 교양과 활동을 합니다. 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여러분 드디어 바글바글 처음 해봤는데 네. 오늘 어떠신 것 같으세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부천여대 소식만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길게 하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내용을 항상 네. 5분에서 10분으로 쳐내려갔다는 게 정말 네,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영철 씨는 뭐 어떠셨어요? 네, 이게 진짜 시간 조절이 정말 어렵다. 맞습니다. 네, 이거 부천연대 소식이랑 소모임 소식만 했는데도 벌써 한 4-50분 네, 훌쩍 가버린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진짜 할 말이 많아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해야 될 말도 많고 그래서 이게 사실 줄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여기 이거 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건데 맞아요. 근데 저희가 또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자꾸 이게 고봉밥으로 주려는 마음 때문에 자꾸 시간이 오바되는 것 같아서 네. 뭐 어쩌겠습니까? 네. 듣는 그냥 분들이 들으셔야죠. 가만하셔. 네, 부천연대 소식을 전하는 바글바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듣든가 말든가. 네, 회원분들 많이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 23회 부연 설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